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롱이 있다. 왜냐 손절하면 추세기만 손절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내려오고에 대한 대돌림이든 아니면 고점 돌파하는 상승이든 이 자리가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서 공통적인 문자가 된다. 즉 이 상승에 대한 대돌림. 그거에 대한 카운팅과 그 이유, 왜 이걸 이렇게 내려왔냐, 또는 내려온 이유에 파동, 이 소파동은 어떤 식으로 형성을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786이 깨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되돌림이 깊은 건 알겠는데 너무 깊게 형성돼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러니까 약반등은 하겠지만 다시 한번 깨게 되면 이 저점을 깨는 순간 Y 하락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Y 하락은 이전 파동에 대한 얘가 X 파동을 형성을 하는 거고 그 이후 얘가 Y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얘가 내려올지언정 만약 이런 데가 깨지더라도 롱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4시간 봉을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승 추세가 있었죠.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우리는 롱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롱을 유지하든 하지 않든 공통적인 라인으로 작용한다. 롱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이죠. 즉, 이 상승 추세에 손절을 걸고 롱을 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봉을 확인해 보면 상승 추세에 손절을 걸었을 때 요만큼의 손절과 익절가는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의 Y 하락이라면 이 파동이 마무리됐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든 되돌림 이후의 하락이든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롱자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올지언정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다이버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롱 매매는 유지하는 게 좋다. 그게 최근 방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최근 30일 날 방송도 그렇고 그 전 방송들도 한번 보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내려갈지, 아니면 좀 더 횡보하다가 방향성을 만들지 등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매매했고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언저리쯤 숏을 지금 유지 중에 있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롱까지 진입했어요. 이 언저리쯤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Y 하락이라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롱을 유지하자라는 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손절은 요만큼 하고 익절을 가져간다면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382 구간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배는 나와요. 내 손절과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는 여기는 공통적으로 내가 손을 보더라도 또는 수익으로 전환하더라도 베팅해 볼 만한 자리고, 뿐만 아니라 카운팅상 하나의 파동 W, X고 Y 하락이기 때문에 이 Y에 대한 피보나치 값 또한 설정을 해서 얘가 하나의 W 파동이었고 그에 따른 확장값을 체크해 본다면 1.27이 라인이죠. 복합적인 하락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피보나치 매물대입니다. 그 라인에서 롱을 진입했고 당연히 시간봉상 상승 다이버스 유지되어 있고 이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스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분봉, 15분봉 또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타이트하고 큰 봉상부터 작은 분봉까지 보면 상승 다이버스가 유지되어 있다. 즉 내려온 파동, 이 내려온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은 주겠다. 그 되돌림은 최소 반등 구간이라고 하는 이 파동에 대한 최소 반등 구간인 382 구간까지는 수익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파동 카운팅까지 해봤어요. 15분 봉을 보게 되면 내려오는 게 정말 좀 지저분하게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다는 건 한 가지, 이게 복합적인 하락이구나, 지저분하게 내려온다는 건 임펄스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파동 또한 고점부터 저점까지를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들은 만들어냈어요. 즉 이 저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뭔가 올라갈 것처럼, 살짝 뚫고 올라가려나 하는 것처럼 반등, 또 반등, 이 중간에서 반등을 여러 번 하면서 헷갈리게 만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엘리엇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이 X파동, 가격적인 상승을 빠르게 줬고 Y는
가격 하락이죠. W가 기간적인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Y는 가격적인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게 엘리엇의 교대 법칙입니다. 즉 앞에 파동과 그 다음 파동이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다음 이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가격 하락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짧게 나온다기보단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추세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전 파동에 대한 확장값이 어느 만큼 내려오는지 판단했을 때 이게 1.272짜리구나. 그러면 롱 매수에 그런 라인들을 체크해두고 매수해봐야겠다. 이런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 파동이 하나의 기간 형태로 보여줬고 그리고 가격적인 X를 만들고 Y는 그럼 뭐죠? 가격 하락이죠. 기간을 만들었고 얘는 가격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전 파동보다 빠르게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고 소파동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을 참고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한 파동이고 되돌림 만들고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한 파동 그리고 여기 불규칙 파동이 하나 가능합니다. 러닝 플랫 정말 타이트하게 나왔거든요. 러닝 플랫 만들고 3개 파동 하나 둘 3개 파동 나온다는 건 하나 파동 만들고 되돌림 위에 3개 나왔다. 333 파동 333 파동 그건 복합적인 상승이 WXY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W에 대한 확장값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체크해 두고 그 체크한 값에 있어서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에 하락분 보시면 이 213 라인이 매물대로 작용하고 그 전에도 반등은 했어요. 1.272에서도 반등은 했고 근데 이전 저점을 바로 깨는 구간이어서 이런 라인에서 매매하기 쉽진 않고 앞에가 기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하락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엘리엇을 통해서.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연장 파동이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까? 그럼 최소한 1.27이나 1.618까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구간에 내려온다면 적절한 피보나치 값이 있는지 하면 지금 보시면 더 밑으로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이저 파동, 앞에 파동에 대한 확장값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1.272 더 우선순위가 되는 라인입니다.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여기서 매수해볼 만 하겠구나. 이미 저점을 돌파했으니 가격 하락이네. 그럼 이런 데서 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조금 더 밑에를 봐야지. 근데 여긴 깨면 안 되니까 여기 손절은 일단 하나 체크해두고 손절은 무조건 여기서 하자. 그럼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파악했는데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지면 3개 파동이 나오네. 그러면 상승 다이머스 걸리는지 확인하고 또 소파동 5분봉까지 확인해 봤더니 상단 나오네. 그리고 앞에 파동에 대한 1.272 라인에 그리고 이렇게 시간 봉상 상다도 나오고 이렇게 쭈루루 1시간 봉상 상다가 나오니까 여긴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은 주겠네. 손절 라인 타이트하네. 그럼 진입해볼 근거가 되겠네. 까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승은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롱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라오면 또 숏을 타보고 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릴 건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공통된 자리는 어떻게 매매할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깨지 않아야 될 곳들을 깨게 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지 롱을 계속 유지했었죠. 이때도 롱 단기 상승하는 거 그 전에도 그렇고 롱 타점들은 계속 있었어요. 못해도 본절,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롱을 진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했습니다. 지금 또한 롱을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야지 큰 손절을 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4시간봉 보면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보여요. 그래서 되돌림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익절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직 3개 파동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얘가 기간적으로 무조건 만들었으니까 그럼 가격 하락을 만들기는 너무 짧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하락이 되면 전체 되돌림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내려오는 족조 반등은 할 수 있으나 왜냐면 복합적인 하락이니까 그럴 때는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최소 382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갭이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손익비를 따져봐야지만 매매하는데 큰 손절 없이 손절하더라도 약손절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깨면 안 되는 곳을 깨게 된다면 하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 깨면 상승이잖아요. 단순하게.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고 지금 상승 다이어스를 만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되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 수 있다. 이거 고점 넘기지 않더라도 Y 상승은 먹을 수 있는 라인들은 형성된다. 왜냐? 손절 라인은 최대 해봐야 여기 기간적으로 만약에 얘가 움직여준다면 이런 라인들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고 만약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면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통해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786 하단부에 손절 걸고 롱을 진입하는 지금 진입하는 여기 지금 상다 걸려 있거든요. 지금 딱 만들어졌는데 저점 이후에 상승을 만들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상다 소파동 5분봉까지 상다 만들고 상승을 하든 요 Y는 먹을 수 있는 라인들을 보일 수 있다. 최대 손절은 이 추세고 또는 전저점이고 그 이후에 대한 손익비로 봤을 때는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Y 상승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라고 본다면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 못해도 한 1대4 정도는 나와요. 4배까지 먹을 수 있는 라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라인은 전체 되돌림에 대한 익절 라인으로 가져가거나 여기서 롱을 진입한다 라고 하면 익절가는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죠. 그래서 앞에 W 파동에 대한 확장으로 보게 되면 1.1, 1.272 라인이 382 구간입니다. 요 언저리가 382 구간이에요. 전체에 대한 382 그리고 아까 1.618 라인이 0.5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까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지금 진입이 손익비적으로 요만큼 손절하고 익절가는 이런 라인에서 익절을 할 수 있는 지금 롱 타점은 아직 하나는 남아있다. 만약에 깨지게 내려오면 어차피 이 추세를 깨는 거기 때문에 큰 하락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손절 라인이 있으니까 롱베팅은 아직 한 번 남아있고 그에 따른 익절가는 고점 돌파하는 욕심 말고 이런 구간에서 최소한 부분 익절 하더라도 공통된 라인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즉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롱을 유지하는 건 아직 유효하다. 다만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음 파동을 이어가 보자. 이게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깨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승 추세가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탈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 추세를 들어와요. 이러면 하나의 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카운팅을 하나 더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카운팅은 기간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보내는 겁니다.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기간적으로 우측 행보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삼각 수렴이 됐든 아니면 하나의 복합적인 상승이어도 여기선 반등하다가 다시 여기서 하락을 만들어내든 요 정도의 기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8월 말까지 횡보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변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알트들이 펌핑을 할 겁니다. 알트들은 펌핑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추세를 깼는데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횡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횡보한다는 건 복합적인 파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기 매매해도 잃지는 않겠다 라고 접근이 되겠죠. 그럼 되돌림 롱도 타볼 수 있고 단기적인 숏도 타볼 수 있고 롱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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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우측 행보를 할 수 있는 손익비만 따져서 손절 라인을 좀 루저하게 잡더라도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하더라도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 변경이 되는 거죠. 깨면은 조금 더 내려와서 롱 받을 걸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왔네. 그럼 여기서 횡보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자리에서 단기 매매로만 전향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괜찮은 매매 전략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하고 바로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알트까지 참고를 해봤고요. 비트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충분히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오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서 각자 매매에 좀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박.